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오늘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이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크리스토퍼 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16세 학생이 학교 앞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하고도 100일 만에 오늘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간 무료로 제공되어 오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민간보험사들은 더 이상 한 달에 최대 8회까지 제공하던 코로나19 테스트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나 민간보험 가입자들도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으려면 코페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백신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무료로 공급 예정입니다. 다만 재고를 소진한 후에는 코로나19 백신 역시 보험 또는 자기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뉴욕주 의원들이 코로나19로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히든페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약 16,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팬데믹으로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말 베일리 주 상원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하원의원은 이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새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가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매년 $1,0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집을 구매하거나 고등교육을 이수할 때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은 지난달 말 주 상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재정 지원 외에도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뉴욕시 의원 19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크리스토퍼 배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의 한인 지지자들이 오늘 플러싱 바운파크에서 크리스토퍼 배 뉴욕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리오 의원은 배 후보는 젊고 유능한 인재라며 뉴욕 시의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확신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unity, particularly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has grown so much in Northeast Queens, and we make up a very significant part, certainly a clear plurality of both the prime vote for the primary as well as the general vote in November. And Christopher is going to lead the charge because we need things. The community continues to grow. Our parents and grandparents are getting older and older. Well, I guess I got to count myself in that as well. We need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Our youth continue to be challenged in schools and in after-school programs. These are all vital functions of the City Council. 이날 모임에는 김광수 크리스토퍼 배 한인 후원회장, 김석주 전 뉴욕 한인 회장, 김용환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장 등 다수의 한인 지지자들이 참석해 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에이션 2세들이 많이 커서 이제는 우리 1세들하고 2세들 사이에 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2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파워를 우리는 밀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이 진짜 우리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젊은 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배 후보는 리우 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시안 최대 밀집 지역인 19선거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원 의원이신 존루 후원을 받게 된 것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분은 퀸즈 지역과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위한 지도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그는 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꼭 배워야 된다는 법을 인트로듀스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배 후보가 출마한 뉴욕시 의원 19선거구는 와이스톤, 칼리지 포인트, 베이사이드, 리틀넥 등을 포함합니다. 뉴욕시 의원 예비선거는 6월 27일 실시됩니다. 16세 학생이 학교 앞 주차된 차량에 앉아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저녁 8시 30분경 121 애비뉴 인근 루카스 스트릿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16살로 PS15 제키 로빈슨 밖에 주차된 차량에 앉아있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원래 범행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서로 다른 두 집단이 총격을 가하던 중 사건에 휘말려 총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자메이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고 용의자들은 현장을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뉴욕시경이 당부했습니다.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 국경 지역에 2만 4천 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 1,000명의 국경 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남부 국경에 1,500명의 군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90일간 관세 국경보호청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경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되면서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경 상황 전망에 대해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면서 한동안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에 맞춰 합법적인 망명 경로 등은 확대하되 불법 입국의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하루 15,000명 정도가 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총 5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시로 난민 신청자가 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쉘터 건립법의 일부를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가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되어 오던 쉘터 건립법의 일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쉘터 건립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청 대변인은 뉴욕시에는 현재 8개의 인도주의적 긴급대응 및 구호센터와 130개 이상의 응급시설이 있지만 이미 수용 한계치에 도달했고 최근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은 체육관에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남부 국경지대로부터 더 많은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뉴욕시는 쉘터 건립법의 일부를 중단해 더 이상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대변인은 가볍게 내린 결정이 아니지만 하루빨리 다시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앞서 연방재난관리청에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연방재난관리청은 약 3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년에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이앤 거티레즈 스캐세티 주 운송국장은 지난 9일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열린 주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매년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는 방침에 의거해 2024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를 근거로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2022년과 2023년 1월에도 3%가량씩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 턴파이크는 이지패스 사용 기준으로 평균 $4 95센트에서 $5 10센트로 올랐고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이지패스 사용 기준으로 $2에서 $2 10센트로 인상됐습니다. 한편 거티레즈 스캐세티 국장은 이날 인상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10일 만장일치로 사전 피임약인 오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는 지난해 7월 오피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FDA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FDA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자문기구가 과학적 증거 등을 토대로 회의를 거친 뒤 승인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FDA의 최종 결정은 올 여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가될 경우에는 오필은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첫 사전 피임약이 됩니다. 연방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기존의 50살이 아닌 40살부터 74살까지 경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통해 40살 이상 여성은 경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위는 이번 지침이 유방암 발병 위험이 평균 수준인 여성에게 적용되고 유전적 요인, 유방암 가족력 등으로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은 여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위는 74살 이후의 유방암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방암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여성암으로 전체 여성암의 25%가량을 차지합니다. 이번 지침은 초안으로서 오는 6월 5일까지 공청회에 붙여진 후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구글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묻는 말에 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 내놨습니다. 한국어도 쓸 수 있는데 기존에 나온 인공지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합니다. 구글이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세계 180개국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지원 언어를 40개로 늘릴 예정인데 구글이 영어에 이어 처음 선택한 건 한국어와 일본어였습니다. Bard is also becoming available in more languages. Beyond English, starting today, you'll be able to talk to Bard in Japanese and Korean. 한국과 일본을 신기술 시험대로 삼은 겁니다. 당장 챗 GPT와 챗봇 시장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오른쪽이 구글이 만든 바드, 왼쪽이 오픈 AI가 만든 챗 GPT입니다. 두 AI 모두 한글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국왕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바드는 찰스 3세라고 정확히 답했지만 챗 GPT는 엘리자베스 2세라고 했습니다. 내년 미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맞붙는다면 누가 이기겠느냐고 묻자 바드는 누가 이길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지율 등 판세를 언급한 반면 챗 GPT는 자신은 AI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결과 예측도 어렵다며 답을 거부했습니다. 두 챗봇 모두 시차를 두고 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바뀌는 등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급속한 AI의 발전 속에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ven if they can't directly pull levers, they can certainly get us to pull levers. It turns out if you can manipulate people, you can invade a building in Washington without ever going there yourself. 또 정보 조작 등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에서 큰 타격을 받고 일부 물러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는 진짜 전쟁이라며 예비군 소집 명령까지 내렸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군 탱크가 진격하자 러시아군 병사들이 황급히 근처 숲을 쪽으로 몸을 숨깁니다. 남겨진 러시아군 탱크도 폭파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정예부대로 알려진 러시아 제72 여단이 전략 요충지인 바흐무트 전선에서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도 일부 퇴각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9일엔 우리 군이 도망치고 있다며 퇴각한 지역에서 병력 500명가량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발표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바흐무트 남서쪽 약 7.7제곱킬로미터 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전승일 열병식 행사 직후 바흐무트에서의 탄약 부족을 맹비난하며 한 행복한 할아버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확신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름들을 언급했지만 그의 계속된 폭언은 정규군과 용병기업 간 갈수록 치열해지는 내분 양상을 보여준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어제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정례적 훈련이긴 하지만 전장에서의 병력 부족이 심화하는 가운데 추가 동원령 발령을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흑인 정신질환 노숙자가 백인 승객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사건에 대해 관련 발표를 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권력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가 뉴저지와 커네티컷까지 포함하는 직능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6년 전까지 노숙자로 생활했던 한 여성이 심심풀이로 구매한 복권에 당첨돼 $500만 달러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미국인 수가 1년 반 만에 가장 많아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3%, 전월보다 0.2% 각각 상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던 한 남성이 3인조 강도단으로부터 약 10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2월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성씨로 추정되는 약 51명의 합격자가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2월 48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이 뉴햄프셔주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2020년 대선 패배 사실을 다시금 부정한 데 이어 미국 민주주의를 추락시킨 연방의회 의사당 폭력 사태는 옹호했습니다. 또 전날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상대를 헐뜯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로 부쩍 더워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3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5월 1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